안녕하십니까 검사님. 예, 안녕하세요. 네, 검사님 저는 좀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. 예, 저도 이제 결혼을 해야 돼서 전세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 사기도 되게 많잖아요. 예, 되게 많아요. 네, 그래서 검사님이 그 전에도 관련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었는데 또 더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뭐 있을까 싶어서 제가 또 여쭤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예.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보통은 이제 뭐 전입 신고하고 확정 일자 받는 거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집주인이 체납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거 확인 못하는 바람에 또 피해 당하는 사람이 예상보다 되게 많습니다. 일례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빌라를 이제 새 들어 가려고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뭐 설정도 안 돼 있고 다 깨끗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보증금 2억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이제 이사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습니다. 다시 말해서 대항력을 다 갖췄죠.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국세청에서 공매 통지가 왔습니다. 이 빌라를 공매 처분한다고.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확정일자보다 한 달 뒤에 이 집주인이 부가가치세를 안 내가지고 압류등기가 된 거예요. 그래서 나보다 한 달 뒤니까는 내가 우선권이 있다 이래가지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가 찝찝해서 변호사한테 상담을 했더니 뭐랬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금은 발생일자 언제 발생했는지 확정일자가 법정기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확인했더니 이 사람이 부가가치세가 발생한 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때로부터 한 달 전에 발생한 거예요. 그러니까는 압류등기는 한 달 뒤에 돼 있지만 그 전에 발생한 거예요. 그래서 등기는 한 달 뒤에 발생해서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. 그렇죠. 세금 확정일자. 발생한 게 이제 한 달 그렇죠. 전이라.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이 무너져 완전히 그런 기분이었죠. 그걸 이분이 몰랐던 거죠. 그 집주인한테 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보통은 이제 집주인한테 그걸 떼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본인이 직접 떼든지 아니면 중개업자한테 좀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법정기를 그 전혀 의식을 못 해가지고 아주 낭패를 당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이게 왜냐하면 조세라고 하는 거는 그 조세를 걷어서 국가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일반 채권보다 우선해서 그러니까 조세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그걸 먼저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더 앞서는 그런 권리들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 경매 들어갔을 때 이제 배당 순위라 그러는데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. 그 첫 번째 순위가 뭐냐면은 이제 공매 처분하는데 드는 뭐 비용 같은 거 이런 게 체납 처분비 그다음에 이런 그 공익 비용을 제일 먼저 우선 그 경락받은 금액에서 가져가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순위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 보증금 그거 그다음에 임금 채권 그다음에 퇴직급여 그다음에 재해보상금 이거는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순위를 가져가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당해세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부동산 그 자체에 그 부과된 세금이거든요.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는 뭐 상속세, 증여세,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, 그다음에 지방세, 예를 들면 뭐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, 그다음에 세금을 안 내서 체납해가지고 계속 가산금 묻는 것, 이런 거는 이제 제일 먼저 세 번째로 가져가고 지금 이제 네 번째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법정기일, 확정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정일자 받은 것보다 앞에 세금이 발생하면은 그게 우선한다는 거. 이제 그 발생일자 그 세금하고 그다음에 다른 근저당권 그리고 만약에 발생한 날짜에 이 사람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제 그 순위에 따라서 경쟁을 하는 거죠. 이게 제4순위에 해당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.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.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그 유명한 웹툰 작가가 마찬가지로 국세 우선의 원칙을 잘 몰라서 이 세금 집주인이 이제 뭐 당해세도 있었고 뭐 사업하다 체납된 게 있어가지고 그 세금을 안 내는 바람에 이게 경매되는 바람에 결국 본인이 그 손해를 안고 경락을 받았죠. 그래서 그 스토리를 그 만화로 이렇게 인터넷에 이제 올리는 걸 내가 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더니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국감에서 이제 받은 자료인데요. 작년 10월 달에 이게 신문에 한번 났습니다. 집주인이 이제 그 체납 5년간,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 5년 동안
이 체납으로 인해서 그 세입자가 그 전세금을 다 받지 못한 그 피해 금액을 다 더했더니 335억입니다. 피해자만 해도 900명, 엄청나죠.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그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항상 집주인한테 세금 관계는 어떤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걸 안 해주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집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. 그래도 꼭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에다가 이 계약 체결 전에는 체납된 조세가 없다 이런 그 주인의 확인서를 이렇게 받고 만약에 나중에 체납된 게 밝혀진다면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가 안 된다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약금은 얼마를 임차인에게 배상한다. 뭐 이런 특약 사항을 넣어놓으면 그래서 최소한 완전히 그 보증금을 다 뺏길 상황이 될 것 같으면은 뭐 사기죄로 처벌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그렇다도 문제는 뭐 집주인이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르게 어떻게 피해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죠. 피해자는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목적이니까. 그래서 항상 그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체납된 사실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저는 그렇게 많은 게 있고 또 그렇게 순위가 또 나눠지는 줄 몰랐는데 저는 흔히 말하는 저당 잡힌 게 있는지 정도만 봐라라는 얘기만 들었어가지고 그냥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볼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. 특히 많은 게 당해세, 그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하는 세금 때문에 임대 보증금을 보호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세금이 좀 큰 편인가요? 네, 그렇죠. 그래요? 부가가치세 되는 거는 뭐 몇 억씩 되고요. 그 작가님 경우도 그 2억짜리인가 세인데 주인이 체납한 게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게 가산 세금을 계속 안 내니까 가산세가 붙어가지고 한 1억 2천 정도 결국 그걸 안고 그 손해를 보고 이제 그 경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이게 또 아는 게 힘이라고 제가 또 이거 검사님께 또 이게 배워서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저도 또 나중에 이런 거 당해갖고 검사님한테 울면서 막 저 어떻게 해요 막 이랬을 것 같습니다. 예방만이 살 길이죠. 네, 검사님 덕분에 저는 또 오늘도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